인조인간, 이들의 시발점은 레드 리본군에 소속되어 있던 한 과학자 닥터 게로로부터 시작된다. 선호공에 의해 레드 리본군이 멸망한 이후에도 그는 구석지고 깊은 지하 연구실에 짱 박혀서 선호공을 박살내기 위해 인조인간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처럼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그러한 연구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정진해가던 어느 날 게로 박사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다. 미래의 트랭크스는 50 패거리들이 살고 있는 과거만큼은 희망 없는 미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미래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인조인간 침략에 대비코자 여러가지의 당부의 말을 전하고 떠나게 된다. 침략의 그날을 위해 그들은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훈련에 매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으나 암울할 것만 같은 지구의 운명을 쉽게 지켜내고자 부름하는 심혈을 기울여 선호공의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닥터 게로를 드래곤볼을 이용하여 싹을 제거하자는 비상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하지만 싸움박질에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있던 50 패거리들에 의해 그러한 부르마의 장기는 완전히 묵살되어 미래의 트랭크스가 예견했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16호, 17호, 18호, 19호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개조한 게로 박사는 20호까지 만들어내게 된다. 그는 생체 인조인간에 대한 시도도 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방치하게 된다. 그렇게 방치된 생체 인조에 대한 연구, 그러한 연구는 겔로 박사의 컴퓨터가 바톤을 이어받아 그러한 연구 작업을 쉬지 않고 계속하여 컴퓨터에 의해 탄생의 결실을 맺게 된 인조인간이 있었으니 누구인가? 그는 바로 궁극의 인조인간 셀을 되시겠다. 미래의 트랭크스가 살던 시간 그리고 불안정한 성충이었던 셀, 적어도 그 시대는 50 패거리들이 전멸한 미래들 중 하나이며 셀의 입장에서는 암울하게도 완전체가 되기 위한 매개체인 17호, 18호가 없던 암흑의 시대였던 것이다. 그 당시 미래, 그 당시 트랭크스는 적어도 17호, 18호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섬멸할 수 있었거나 또는 과거의 부르마가 긴급 정치 컨트롤러와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인조인간에 대한 특수 장치를 발명하여 그들을 제거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트랭크스는 셀의 파워를 넘어서지 못했기에 셀은 트랭크스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으며 17, 18호를 어느 누구보다 열렬히 원했기에 자신의 몸을 퇴하해서까지 트랭크스가 세팅해 놓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셀은 트랭크스보다 4년 전에 먼저 도착하게 된다. 마치 건축류를 모티브로 탄생한 것 같은 셀은 땅속에서 3년 정도 숙성 과정을 마치고 불안정한 성충 1단계의 모습으로 피콜로와 대면하게 된다. 그러한 셀의 존재를 몰랐던 50 패거리들은 프리저, 콜드대왕, 베지터, 선호공, 피콜로의 혼합된 기를 느끼고 그들은 혼란에 휩싸인다. 트랭크스에 의해 역사가 바뀌고 있는 듯한 50들이 존재하고 있는 과거, 그 시점으로부터 24년 후에 등장했어야 했던 셀은 다른 인조인간들처럼 50을 죽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강함의 갈증을 느끼고 강함만 갈구하는 어둠의 흑막을 드러낸다. 어느 한 마을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미스테리한 현상, 신의 궁전에서 사악한 길을 보고 느낀 피콜로는 보다 더 자세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그러한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이때 피콜로 앞에 어둠의 그림자가 나타나 나는 너의 형제다라는 첫인사와 멀리서 복잡한 길을 느끼는 50 패거리들에게 정체부를 위압감을 선사한다. 초반 박빙의 전투를 벌이다가 셀은 피콜로를 궁지에 몰았다 판단하게 된다. 당시까지만 해도 실전 전투 경험의 부족과 컴퓨터의 정보에 의존해 왔기에 상대를 파악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기에 다소 아둔하고 섣부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던 그는 피콜로의 세포를 가지고 있었으나 재생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콜로의 잔머리에 속아서 자신의 신상을 다 털어버린다. 그렇게 잔꾀에 넘어갔다 생각한 셀은 잠시나마 당황하게 되지만 피콜로 외 나머지 일행들에게 자신이 마음만 먹문 원기옥도 쓸 수 있다는 등의 괴력을 언변으로 과시하고 이들을 현혹시킨 뒤 자신이 이 전투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여 태양권으로 당시의 위기를 모면하고 후퇴한다. 셀은 17, 18호의 전투력을 절대적으로 능가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흡수하는 방해 세력들을 원천 차단할 때까지 자신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향후의 행복까지 고려하여 인간들의 신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때를 기다리게 된다. 그렇게 인간들의 신체 에너지를 흡수하던 셀은 50 패거리들이 기를 느끼는 능력을 활용하여 피콜로의 기가 증폭된 것을 느끼게 된다. 셀은 단번에 직감하게 된다. 이렇게 크게 피콜로가 기를 증폭하고 싸우는 상대가 셀이 노리고 있는 17호라는 것을 말이다. 피콜로 17호와의 격렬한 싸움을 언덕 너머에서 지켜보는 셀, 역사적인 이날을 감격하며 그동안 빨아왔던 생체 에너지를 계기로 압도적인 파워를 자랑하면서 그들과 마주하게 된다. 스태미너가 빠질 대로 빠진 피콜로는 셀의 단 몇 차례 공격만에 너덜너덜해지고 그나마 셀과 전투력이 비등해 보였던 16호가 수월하게 제압하는 듯 하였으나 거의 불치병 수준인 원인모를 자뻑에 흠뻑 빠진 17호에 의해 셀의 역사적인 감격의 순간에 첫 단추를 끼우게 된다. 이제 남은 건 셀의 마지막 최고의 먹잇감 18호. 셀은 수월하게 흡수하기 위해 저항하고 있는 18호를 현혹시키기 위해 성대모사의 달인으로 둔갑을 하여 18
18호를 꼬시는데 실패하자 무력으로 그녀를 흡수하고자 하였으나 셀의 정체를 피콜로로부터 충분히 숙지하고 있던 천진반이 자신의 목숨과 바꾸다시피 하여 이를 철저히 저지한다. 18호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기 위해 주변의 섬들을 하나하나 박살내는 셀. 때마침 자기 세포가 징그러운 괴물 따위 녀석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큰 쇼크를 먹은 베지터가 파워업을 하고 등장한다. 18호에게 젖터지고 난 후 놀라운 파워업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베지터. 그는 여유롭게 셀을 주물럭거리다가 셀이 중얼거리는 말에 혹하게 된다. 교활하고 지능적인 셀은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싸움의 기쁨은 커지는 게 전투민족 사이어인의 특징이지 않냐며 베지터의 전투 본능을 자극한다. 심지어 완전체만 된다면 너 따윈 그냥 이길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베지터의 적극적인 협조에 트랭크스가 반대 시위를 하자 셀은 네 아들놈이 날 방해하니 좀 도와달라는 구걸까지 하게 된다. 그러던 도중에 셀은 18호를 발각하게 되고 완전체 셀의 파워가 궁금했던 베지터는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아들까지 줘 패면서 셀의 완전체를 적극 환영하게 되며 비로소 셀은 베지터와 컨트롤러를 부셔버린 크리링 덕분에 최종 목표를 손쉽게 달성하게 된다. 크리링 그리고 베지터로 인해 완전체가 된 몸을 워밍업하게 된 셀은 자신의 파워가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와 희열을 느끼기 위해 마치 브로리와 흡사한 모습으로 빵빵해진 트랭크스의 진정한 파워에 관심을 갖게 된다. 궁극의 파워를 얻게 된 셀은 트랭크스가 베지터를 구출하려는 속셈도 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매너와 강한 자의 여유를 보여준다. 또한 베지터와의 전투가 식상해져 버린 셀은 트랭크스와의 흥미진진할 것 같은 전투를 기대하였지만 하지만 셀은 트랭크스와의 전투에서 실망을 하게 되고 베지터가 왜 이런 파워업을 강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티칭도 서슴없이 해주며 패배를 인정한 트랭크스를 쉽게 죽이지 않는 침착성도 보인다. 확실히 마인부우나 프리저와는 비교가 되는 여유와 매너를 지니고 있다. 적어도 그들이라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슴없이 저 세상으로 보냈을 테니 말이다. 완전체의 강인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셀은 트랭크스를 통해 어떻게 단시간 만에 강해졌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재차 자신의 강함을 확인하기 위함과 전투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천하제일 무술대회 개최라는 특급 서비스를 선사한다. 열흘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장난감들을 기다려온 셀. 뜻하지 않게 등장한 미스터 사탄의 치근덕거림을 뒤로하고 가장 빅재미로 염두하고 있던 오공과의 전투를 시작하게 된다. 전투의 짜릿함과 흥미가 극에 달한 셀은 자신이 지쳐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한 전투를 더 즐기기 위해 오공에게 선두를 먹고 다시 들이대보라고 권유하는 여유로움과 배려를 선사하지만 오공은 셀에게 투항하고 이 바톤을 오반에게 넘기게 된다. 오반은 겨우 심심풀이 땅콩 수준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셀은 적당히 주무르다가 오반의 다음과 같은 말에 호기심이 증폭하게 된다. 난 빡치면 이성을 잃고 분노함과 동시에 전투력이 대폭 상승하여 널 죽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오반의 그러한 말을 듣게 된 셀은 사이어인의 세포도 이미 흡수된 상태였기에 전투 강 사이어인들처럼 상대의 전투력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짐과 동시에 전투로서 누리게 되는 희열도 두 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성을 잃고 파워업을 하게 된 오반의 전투력이 궁금한 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함과 인조 인간들을 통한 닥터 게로의 야망을 끝내기 위해 16호는 셀과 함께 자폭을 시도하였으나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다시 셀은 오반의 분노를 이끌어내기 위해 셀의 용병들을 소환하여 오공 패거리들을 접해도록 지시하지만 그의 의도대로 좀처럼 오반은 분노하지 않다가 결정적으로 16호의 자연과 동물을 지켜달라는 말을 마치기 무섭게 셀은 그런 16호의 머리를 밟아 박살내버린다. 시간을 돌려본다면 마치 베지터가 셀의 완전체를 적극 협조했었던 상황, 즉 셀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위기에 처하고 셀 덕분에 분노와 전투력이 폭발하게 된 오반은 셀을 위기로 몰아세우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너무 터져선지는 몰라도 셀은 트랭크스에게 지적했던 실수를 연출하게 된다. 남들의 약점과 성향을 치밀하게 역이용하여 승기를 잡았던 셀이 오히려 남들이 연출했던 최악의 상황들을 이성을 잃고 본인 스스로가 연출하는 꼴을 보이곤 한다. 궁지에 몰린 셀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오공 패거리와 함께 저 세상으로 가려 했지만 오공의 살신성인 자세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는 듯 하였으나 피콜로의 세포에 영향을 받아 신체가 온전히 재생되었고 게다가 사이어인의 세포도 얻은 셀이었기에 한층 더 강해져 오공의 순간이동 스킬을 획득 후 오반 앞에 나타나 다시 도전장을 던졌지만 티 없이 맑게 사라져 버린다. 파워, 스피드, 기술, 두뇌, 정신력의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궁극의 인조인간 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100% 생물체이며 외형도 인간과 거리가 있는 모습이라 인조인간이라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즉 인공 생명체 정도가 더 가까운 듯하다. 다른 악당들과 차별화된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강함이 있었긴 하나 어떠한 악당이 더 크게 임팩트가 있고 전투의 묘미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느끼기 나름이 아닌가 싶다.